아이, 우리 형들 이런 적 없어. 밤늦게 방불 다 꺼놓고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화면 불빛만 얼굴을 시퍼렇게 비추고 있는 거야. 5분에 한 번? 아니, 솔직히 말해. 1분에 한 번씩 잠금 화면 풀었다 껐다 반복하면서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말이야. 특히 마음에 드는 그 여자 앞에선 더 심하지. 카톡 대화방 열어서 스크롤 맨 위로 올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정독 시작. 내가 보낸 메시지 하나하나, 그녀가 던진 이모티콘 하나까지 무슨 비밀 코드라도 숨겨져 있는 것처럼 분석하고 있지. 아, 내가 이 드립 칠 때 좀 오버했나? 너무 올드했나? 아니면 이 이모티콘은 뭐지? 너무 쌀쌀 맞았나? 별별 생각 다 하면서 혼자 소설 쓰는 거야. 형들 다 알잖아. 이때 우리 남자들이 얼마나 한심해지는지. 그러다 문득 그녀 프로필 사진 옆에 떠있는 초록색 동그라미. 그게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냐고. 분명히 온라인인데 내 대화방엔 답이 없어. 다른 누군가와는 신나게 카톡 중이라는 거지. 속에서 천불이 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기다려. 그 세상에서 제일 설레면서도 제일 사람 피말리는 입력 중 표시. 그게 떴다 사라지면 심장이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야. 오, 드디어 답장 오나 싶어서 숨죽이고 기다리는데 몇 초 뒤 그 입력 중 이 감쪽같이 사라져. 뭐야 이건. 결국 남는 건 차가운 침묵뿐. 마치 나와 그녀 사이에 투명한 벽이 쳐진 것 같은 답답함. 내가 뭘 해도 그 벽을 못 뚫는 느낌. 그러다 머릿속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아. 대체 왜 그녀는 갑자기 사라진 걸까? 이건 그냥 답장이 없는 수준이 아니야.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아는 그 카톡 문화. 일시배 그 묵직한 상처지. 형들, 솔직히 말해봐. 밤새 카톡방 쳐다보면서 내가 뭐 잘못했지? 하며 속 끓여본 적 몇 번이야.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목을 매는 걸까? 혹시 우리가 잘못 배운 게 있는 건 아닐까? 오늘 내가 형들에게 그 답을 줄게. 이건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야. 이건 형들의 자존감을 되찾고 관계의 판을 완전히 뒤바꾸는 심리학적인 비밀이야. 준비됐지? 자, 그럼 진짜 이야기 시작해보자. 자, 우리 형들, 방금 그 답답한 상황 떠올려봐. 밤새 카톡 쳐다보며 입력 중 기다리다 결국 침묵만 돌아오는 그 순간. 머릿속엔 딱 한 가지 질문이 메아리 치지. 대체 왜 그녀는 갑자기 사라진 거야? 내가 너무 무겁게 들이댔나? 아니면 그녀가 갑자기 나한테 질린 걸까? 형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 여자가 왜 이렇게 연락을 끊는지, 그 뒤에 숨은 진짜 이유는 뭘까? 이건 단순히 그녀가 바빠서거나 폰을 잃어버린 게 아니야. 여기엔 인간의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한국 남자라면 다 알지. 카톡에서 일십당하는 그 느낌. 마치 내가 세상에서 제일 하찮은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 근데 잠깐, 형들, 여기서 멈춰서 생각해봐. 왜 우리는 그녀의 침묵 하나에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걸까? 혹시 우리가 그녀에게 너무 많은 걸 쏟아붓고 있는 건 아닐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추구와 회피라는 게 있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무 달라붙으면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어지는 거야. 반대로 누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갑자기 그 사람이 더 소중해 보이고 쫓고 싶어지지. 한국 드라마에서도 자주 보잖아. 주인공이 갑자기 멀어지면 상대가 더 애타게 찾는 장면. 그게 바로 이 심리야. 형들, 솔직히 말해봐. 그녀가 답장 안 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나? 아니지. 근데 왜 우리는 그 한 통의 카톡에 목숨 걸고 매달리는 걸까? 혹시 우리가 그녀를 너무 필요로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오늘 말해주고 싶은 건 이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야. 그녀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역으로 이용해서 그녀가 형을 다시 찾게 만들지, 그 심리학적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보자. 이건 단순한 밀당이 아니야. 이건 형의 가치를 되찾고 그녀의 마음을 다시 흔드는 게임 체인저야. 궁금하지? 그럼 계속 따라와봐. 자, 우리 형들, 그 여자가 답장 안 한다고 생각해봐. 카톡은 조용하고 인스타 스토리는 올라오는데 내 메시지는 읽지도 않아. 그럼 우리 남자들은 뭘 해? 본능적으로 달려들지. 아, 내가 뭔가 부족했나? 하면서 더 세게 밀어붙이는 거야. 카톡 하나 더 보내고, 바빠? 무슨 일 있어? 하면서 걱정하는 척. 그래도 답 없으면 슬슬 초조해져서 혹시 내가 뭐 잘못했으면 말해줘. 사과할게. 이러면서 저 자세로 나가. 심지어 전화까지 걸지. 연결 안 되면 그 비참함이란. 아이고, 형들 다 알잖아. 최악은 뭐냐? 집 앞까지 찾아가는 형들도 있다니까. 영화에서처럼 내 진심 보여주면 마음이 돌아올 거야. 믿으면서 말이야. 이게 우리 한국 남자들 뼛속 깊이 박힌 습관이야. 어릴 때부터 뭐 배웠어? 문이 안 열리면 더 세게 두드려. 시동 안 걸리면 키를 더 꽉 돌려. 안 되면 될 때까지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 이게 우리 방식이지. 연애라고 다를까? 천만에. 여자가 침묵하면 머릿속에 바로 알고리즘이 돌아가. 내 관심이 부족했나? 그럼 더 보여줘야지. 그래서 카톡 폭격 시작. 형, 나 진짜 진심이야 하면서 맘 졸이고. 한국 드라마에서 보면 끈질기게 매달리는 남자가 결국 미인 얻잖아. 근데 형들, 그거 다 개뻥이야.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라고. 오히려 우리가 진심이라고 믿는 그 행동들이 그녀를 더 멀리 밀어내는 거야. 형들, 솔직히 말해봐. 카톡 10번 보내고 전화 5번 했을 때 그녀가 와, 이 남자 진짜 멋지다 한 적 있나? 없지. 오히려 이 남자 왜 이렇게 집착해 생각할걸. 우리가 배운 남자다움, 그 끈질긴 노력 신화, 이게 연애에선 독이야. 왜냐? 그녀에게 모든 주도권을 넘겨줬으니까. 형이 아무리 애써도 그녀는 어차피 저기 있을 거야 하면서 공기놀이 하듯 가볍게 보고 있는 거지. 이걸 어떻게 뒤집을까?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야. 준비됐지? 자, 우리 형들,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는지 떠올려봐. 그녀가 답장 안 한다고 카톡 폭격하고 전화 걸고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가면서 진심을 보여주려 애썼지. 근데 결과는 더 큰 침묵과 더 깊은 좌절뿐이야. 여기서 내가 형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판을 제안할게. 우리가 배운 그 남자다움 신화를 잠시 내려놓고 정반대의 길을 가보자고. 그게 뭐냐? 바로 침묵의 힘이야. 맞아. 형들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때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야.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포기하라는 거야. 밀당 같은 싸구려 기술 가르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나도 처음엔 그랬어. 이게 뭐 비겁한 술수처럼 들리더라고. 근데 형들, 이건 그런 얄팍한 게임이 아니야. 이건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역학을 뒤바꾸고 무엇보다 형들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심오한 과정이야. 한국 남자들, 특히 우리처럼 진심과 노력을 최고의 미덕으로 배운 형들에게 이건 좀 충격적일 수 있어.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더 노력해야 해 라는 신념. 그게 연애에선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다는 거야. 형들, 잠깐 생각해봐. 그녀가 형의 카톡을 무시할 때,
그건 형이 그녀에게 모든 컨트롤을 넘겨줬다는 신호야. 근데 만약 형이 갑자기 연락을 딱 멈춘다면? 그녀가 늘 당연하게 받던 그 관심이 사라진다면? 그 빈 공간이 그녀의 머릿속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심리학이야. 마법이 아니라고. 이 침묵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다음에 내가 하나씩 설명해 줄게. 이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형의 인생을 다시 주인공으로 만드는 첫걸음이야. 궁금하지? 자, 이 비밀 풀어보자. 자, 우리 형들. 침묵의 힘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자. 형들이 그녀에게 카톡을 쉴 새 없이 보내고 전화 걸고 관심을 퍼붓던 그 순간 그녀는 왜 더 멀어졌을까? 여기엔 인간 심리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 이름은 좀 어려울지 몰라. 심리학 용어로 심리적 반발이래. 근데 우리끼리 쉽게 말하자면 이거 그냥 청개구리 심리야. 한국 속담에도 있잖아.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다는 그 마음. 기억나지? 엄마가 방 좀 치워 하면 괜히 더 어지르고 싶고, 공부해 하면 책상에 앉아서 딴짓하고 싶었던 그 기분. 이게 애들만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야. 이제 이 청개구리 심리를 형과 그녀의 관계에 대입해보자. 형이 계속 카톡 보내고 잘 지내? 뭐해? 하면서 관심을 쏟아붓잖아. 이게 그녀 입장에선 뭐야? 형의 관심이 너무 당연해서 공기처럼 느껴지는 거야. 한국 사람들 특유의 라인 문화 아냐? 늘 온라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내 메시지는 읽지도 않아. 그녀는 형의 관심을 언제든 받을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 가치를 못 느끼는 거지. 근데 형이 갑자기 모든 연락을 딱 멈춘다면, 매일 오던 굿모닝 카톡, 잘자 메시지가 사라진다면,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청개구리 심리가 발동해. 뭐야? 왜 갑자기 조용하지? 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형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자신의 선택의 자유가 위협받으면 그걸 되찾으려는 본능이 작동해. 형이 침묵하면서 그녀에게서 형을 무시할 자유를 빼앗아버리는 거야. 이건 그녀가 예상 못한 상황이야. 갑자기 형이 그녀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버린 거지. 그러면 그녀는 뭐해?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면 다른 여자가 생긴 건가? 하면서 형을 다시 생각하게 돼. 이게 바로 침묵의 심리학적 마법이야. 한국 드라마에서 보면 주인공이 갑자기 연락 끊고 멀어지면 상대가 애타게 찾는 장면, 딱 이 원리라고. 자, 이거 이해했지? 다음엔 이 침묵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또 다른 비밀을 알려줄게. 준비됐나? 자, 우리 형들, 침묵의 힘이 왜 강력한지 하나 더 깊이 파보자. 방금 청개구리 심리 얘기했지? 이제 또 다른 강력한 심리 원리로 들어가 보자. 이건 훨씬 직관적이고 우리 한국 남자들이 특히나 잘 이해할 거야. 바로 희소성의 원리야. 형들 한정판 스니커즈에 꽂혀본 적 있지? 평소엔 눈길도 안 주던 디자인이 전 세계 500쪽 한정 딱지 붙으면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멋져 보이고 밤새 줄 서서라도 손에 넣고 싶잖아. 한국에서 한정판 발매되면 새벽부터 명동이나 홍대 앞에 줄 서 있는 형들 다 알지? 왜 그럴까? 희귀하니까. 아무나 가질 수 없으니까 그 가치가 폭발하는 거야. 이제 이걸 형과 그녀의 관계에 적용해보자. 형이 매일 카톡 보내고 뭐해? 밥 먹었어? 하면서 관심을 무한정 퍼붓고 있으면 그건 길거리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휴지 같은 거야.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으니까 그녀는 그 가치를 못 느껴. 근데 형이 갑자기 그 관심을 딱 끊어버리면
형의 시간과 에너지가 갑자기 한정판 스니커즈처럼 귀해지는 거야. 한국 남자라면 이 심리 딱 알 거야. 예를 들어 형이 매일 아침 보내는 좋은 아침 카톡이 당연했던 그녀에게 그게 갑자기 안 오면 뭐가 떠오를까? 뭐지? 이 남자 왜 갑자기 안 보내지? 하면서 그 빈자리가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거지. 이 희소성의 원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해. 그녀가 형의 관심을 더 이상 공기처럼 여기지 못하게 만들면 갑자기 그게 귀한 자원이 돼. 그러면 그녀는 그걸 얻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한국 드라마에서도 자주 보잖아. 늘 곁에 있던 남주가 갑자기 사라지면 여주가 허전해서 찾아 나서는 장면. 그게 바로 이 원리야. 형의 침묵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야. 이건 형의 가치를 하늘 끝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이야. 자, 이 심리 이해했지? 다음엔 내가 이 원리를 내 인생에서 어떻게 썼는지 진짜 이야기로 풀어볼게. 따라와. 자, 우리 형들 지금까지 이런 얘기 많이 했으니 이번엔 내가 직접 겪은 썰 좀 풀어볼게. 나도 형들처럼 한때는 진짜 찌질한 시절이 있었어. 몇 년 전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는데 와, 그때 내가 했던 짓들 생각하면 지금도 이불킥 100번은 하고 싶다니까. 한국 남자들 특유의 착한 남자 콤플렉스. 그거 나도 제대로 알았지. 아침 6시만 되면 칼같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카톡 보내고 점심시간 10분 전엔 이따 뭐 맛있는 거 먹어 하면서 챙겨주고 저녁엔 오늘 힘들었지. 수고했어 하며 위로하고 심지어 자기 전에 내 꿈꿔 같은 닭살 멘트까지 날렸어. 기념일도 아닌데 괜히 선물 사다 바치고 완전 착한 남자의 교과서였지. 근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 그녀는 늘 친절했어. 예의 바르게 답장도 하고 미소도 지어줬지. 근데 뭔가 항상 투명한 벽 같은 게 느껴지더라. 내가 한 발 다가가면 그녀는 정확히 한 발 물러서는 거야. 내가 온 에너지, 시간, 감정을 다 쏟아붓는데 돌아오는 건 점점 더 커지는 허전함뿐. 한국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노력 끝에 여주가 감동해서 돌아오잖아? 근데 현실은 달랐어. 내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더라. 어느 날 완전히 방전된 상태로 거울을 봤는데 거기엔 찌질하고 비굴한 놈이 서 있는 거야. 그 순간 현타 제대로 왔지. 이건 사랑이 아니야. 구걸이야. 그날 모든 걸 멈추기로 했어. 그녀가 미워서가 아니야. 내가 너무 싫어서 나를 구하기로 결심한 거야. 별다른 예고도 이제 연락 안 할 거야 같은 유치한 선언도 없이 그냥 유령처럼 그녀 삶에서 사라졌어. 그동안 그녀한테 쏟던 에너지를 오롯이 나한테 돌렸지. 회사에서 밀려있던 프로젝트에 미친 듯이 파고들고 늘 배우고 싶던 기타 학원 등록해서 손가락에 굳은 살 박히게 연습했어. 아침마다 동네 뛰면서 땀 흘리고 처음엔 그녀 생각에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내 삶이 채워지니까 어느 순간 그녀 생각이 거의 안 나더라. 그러다 한 3주쯤 지났나. 토요일 저녁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하면서 웃고 있는데 핸드폰이 징하고 울리는 거야.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세상에 그녀 이름이 떴어. 메시지는 간단했지. 오빠 요즘 어떻게 지내? 뜬금없네.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어.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그 침묵이 그녀에게 내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거야. 이건 내가 계획한 기술이 아니었어. 내가 내 가치를 찾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뿐이야. 형들, 이게 바로 침묵의 진짜 힘이야. 다음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 알려줄게. 준비됐지? 자, 우리 형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자.
침묵의 힘을 제대로 쓰려면 첫 번째 행동 지침부터 확실히 잡아야 해. 그건 바로 의도적인 침묵이야. 이게 뭐냐? 삐져서 잠수 타는 게 아니야. 한국 남자들, 특히 우리 같은 열혈 형들, 여자랑 좀 틀어지면 뭐해? 바로 카톡 프사 내리고 상태 메시지에 세상 다 끝났다 같은 의미심장한 글 올려놓지. 심지어 인스타마저 팔로우 끊고 같이 찍은 사진 싹 지우면서 나 지금 화났어 하고 온몸으로 광고해. 아이고 형들, 이건 진짜 애들 짓이야. 이런 행동은 제발 나 좀 봐줘 라고 소리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건 강한 척이 아니라 약한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거라고. 우리가 해야 할 침묵은 완전히 달라. 그냥 심플하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거야. 그녀가 카톡 보내도 알림 뜨겠지. 인스타에 사진 올리면 피드에 보이겠지. 굳이 피하거나 차단할 필요 없어. 그냥 보고 아, 올렸네 하고 넘기면 돼. 핵심은 내가 먼저 어떤 행동도 시작하지 않는 거야. 이건 감정에 치우친 충동적 반응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생각할 시간을 만들고 내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이야. 한국 드라마에서 보면 남주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여주가 뭐지 하면서 궁금해하잖아. 그게 바로 이거야. 왜 이게 효과적이냐? 여자는 감정 하나 못 다스리고 사소한 일에 욱해서 차단하고 삭제하는 남자에게 매력을 못 느껴. 그런 남자는 불안정해 보이거든.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 잡는 남자, 그 성숙함에 끌리는 거야. 예를 들어 소개팅 후 그녀 반응이 미지근했다고 치자. 예전 같았으면 바로 집 잘 들어갔어? 카톡 보내고 답장 늦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면서 밤새 머리 굴렸겠지. 근데 이제 달라져야 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나랑 안 맞았나 보네 하고 핸드폰 내려놓고 샤워하고 맥주 한 캔 따면서 4시간 보내는 거야. 이 침묵이야말로 나는 너의 답장에 목매는 남자가 아니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이건 그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가치를 지키는 거야. 자, 이 첫걸음 이해했지? 다음엔 이 침묵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법 알려줄게. 자, 우리 형들, 첫 번째 행동 지침인 의도적 침묵 잘 잡았지? 이제 두 번째 행동 강령으로 넘어가자. 이건 요즘 한국에서 특히 중요해. 바로 그녀의 SNS,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완벽한 유령이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형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인스타 스토리 올리면 그거 올라온 지 9분도 안 돼서 빛의 속도로 확인하지 않아. 마치 알림 설정이라도 해놓은 것처럼 핸드폰 붙잡고 새로 고침 누르다. 그 무지개빛 테두리 뜨는 순간 터치, 그리고 스토리 뷰어 목록 맨 위에 내 아이디가 떡하니 박혀 있으면 왠지 마음이 놓이는 거야. 그래, 내가 이만큼 관심 있는 거 그녀도 알겠지 하면서. 아이고, 형들, 이게 얼마나 처절해 보이는지 우리만 몰라. 이제부터 그 짓 딱 끊어야 해. 그녀가 스토리 올려도 바로 누르지 마. 최소 24시간, 아니 진짜 독하게 마음먹었다면 48시간은 쳐다도 보지 말고. 그 무지개 테두리가 아무리 유혹해도 절대 터치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그녀가 새 게시물 올릴 때마다 칼같이 좋아요 누르는 것도 이제 끝. 한국에서 인스타는 거의 명함 같은 거잖아. 좋아요는 형의 관심이 공짜로 넘쳐난다는 신호야. 그걸 아끼면 형의 가치는 한정판이 되는 거지. 왜냐? 그녀는 귀신같이 알아. 누가 자기 스토리를 제일 먼저 보는지, 누가 게시물마다 좋아요 꼬박꼬박 누르는지. 한국 여자들, 특히 인스타 감성 잘 아는 그녀들은 이걸로 형의 가치를 실시간으로 재고 있어. 이제 상상해봐. 늘 뷰어 목록 1등 하던 형의 아이디가 갑자기 사라졌어. 하루
이틀, 일주일 계속 안 보여. 그녀 머릿속엔 물음표가 가득 차기 시작해. 뭐지? 내가 마지막 카톡 너무 쌀쌀 맞았나? 아니면 새 여자친구 생겼나? 한국 드라마에서도 이런 장면 많잖아. 늘 곁에 있던 남주가 갑자기 안 보이면 여주가 불안해서 연락 시작하는 거. 그 빈자리가 그녀를 흔드는 거야. 예를 들어 그녀가 제주도 여행 사진 올렸다고 쳐. 예전 같았으면 5분 만에 좋아요 누르고 와 제주도 여신 같은 댓글 달았겠지. 근데 이제는 그냥 스크롤 내리고 오, 잘 놀다 오네 하고 넘기는 거야. 이 침묵이 수십 개의 댓글보다 더 강렬하게 그녀를 궁금하게 만들 거야. 자, 이거 제대로 이해했지? 다음은 형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드는 법. 가보자. 자, 우리 형들. 이제 두 번째 행동 지침까지 잘 따라왔지? 그녀의 SNS에서 유령이 됐으니 이제 세 번째 행동 강령으로 넘어가자. 이건 형의 삶을 세련되고 멋지게 보여주는 것이야.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 이건 나 잘났어 하면서 허세부리라는 게 아니야. 한국 남자들, 특히 우리 형들 중에 이런 실수하는 경우 많지. 갑자기 인스타에 친구한테 빌린 고급차 사진 올리면서 명품 시계 자랑하거나 클럽에서 여자들 사이에 끼어 술 마시는 사진에 자유로운 영혼 같은 캡션 붙이는 거. 아이고, 형들 제발. 그건 나 외로워, 관심 좀 줘 라고 온 세상에 광고하는 꼴밖에 안 돼. 그녀가 그거 보고 와, 멋있다 할 것 같아? 절대 아니야. 쟤 아직도 나 때문에 저러네 하면서 비웃을 확률 100%야. 우리가 해야 할 건 과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공유야. 형의 삶이 그녀 없이도 얼마나 멋지고 충실한지 아주 무심한 듯 툭 던지듯 보여주는 거야. 한국에서 인스타 감성 아는 형들이라면 이 뉘앙스 잘 알 거야. 예를 들어 헬스장에 갔다고 치자. 땀 뻘뻘 흘리며 거울 셀카 찍어서 오늘도 열심 이런 거 올리지 마. 대신 깔끔하게 정리된 덤벨이나 바벨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려. 캡션은 심플하게 5am 클럽이나 오늘도 이겼다 정도로. 이 한 장이 나는 새벽부터 나를 단련하는 남자야 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해. 또 다른 예시, 주말에 동네 카페에서 책 읽는 장면 올리는 거야. 얼굴 안 보여도 돼. 커피잔 옆에 책 표지가 살짝 보이게. 주말의 여유 같은 짧은 캡션 달아. 이건 나는 내 시간을 지적으로 채우는 남자라는 메시지야. 왜 이게 효과적이냐? 그녀가 호기심의 형의 인스타 염탐하러 왔을 때 술 퍼마시며 징징대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속도로 묵묵히 성장하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 거야. 한국 드라마에서도 이런 남주 있잖아. 조용히 자기 일에 몰두하는 모습에 여주가 반하는 장면. 그녀 머릿속엔 내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닌데 하는 호기심과 함께 나 없이도 저렇게 잘 지내? 라는 묘한 서운함이 피어오를 거야. 이건 형이 놓친 고기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심리야. 형의 삶이 그녀가 놓친 한정판이 되는 거지. 자, 이감 잡혔지? 다음은 형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 계속 가보자. 자, 우리 형들, 이제 세 번째 행동까지 잘 따라왔지? 자신의 삶을 세련되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네 번째 행동 강령은 형의 마음을 진짜로 채워주는 거야. 바로 내 사람들을 다시 챙기는 것이야. 한국 남자들 고질병 다 알지? 여자 하나 만나면 세상에 그 여자밖에 없는 것처럼 굴잖아. 친구들 약속, 여친 만나야 돼 하면서 다 캔슬. 가족 모임, 데이트 있어서 빠질게 하면서 빠지고. 온 세상의 중심이 그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그녀와 틀어지면 주변에 누가 남아있어? 아무도 없지. 그제야 부랴부랴 친구들한테 야,
술 한잔 하자. 전화해봤자 이미 다들 자기들끼리 잘 지내고 있더라. 그때의 그 비참함, 형들 다 겪어봤지. 이제 그 뒤집힌 우선순위를 제자리로 돌려놓자. 이건 그녀한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야. 이건 오롯이 형 자신을 위한 회복 과정이야. 당장 핸드폰 연락처 열어봐. 스크롤 내리다 보면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연락 안 한 친구들 이름이 줄줄이 나올 거야. 망설이지 말고 그냥 전화 걸어. 야, 철수야, 뭐 하고 사냐? 얼굴 좀 보자. 툭 던지듯 연락해. 한국 남자들 특유의 브로맨스. 기억나지? 옛날에 죽이 맞았던 친구들. 그 에너지 다시 살려보자. 부모님께는 언제 마지막으로 전화했어? 어색해도 그냥 걸어. 엄마, 저녁 먹었어요. 이 한마디만 해도 돼. 형을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거 듣는 것만으로도 텅 빈 마음에 온기가 차오를 거야. 이게 왜 효과적이냐? 첫째, 그녀가 남긴 빈자리를 진짜로 형을 아껴주는 사람들의 에너지로 채우는 거야. 그녀의 관심에 전전긍긍하는 대신 이미 형을 인정해주는 사람들 속에서 안정감을 찾는 거지. 둘째, 진짜로 바빠져. 예전엔 그녀 카톡 하나 오나 안 오나 핸드폰만 쳐다봤잖아. 근데 이제는 친구들이랑 당구 치고 맥주 한잔 하면서 수다 떨고 주말엔 가족들이랑 외식하느라 정신없어. 한국식으로 치면 동네 고깃집에서 삼겹살 구우며 친구들이랑 깔깔 웃는 그 순간이야. 이게 진짜 바쁜 거야. 바쁜 척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 대학교 단톡방 있지? 몇 년 동안 조용했던 그 방에 총대 메고 야, 이번 주말 시간 되는 놈들 다 모여 하고 던져봐. 처음엔 어색해도 막상 만나면 옛날 흑역사 꺼내면서 배꼽 잡고 웃게 될 거야. 그때 진짜 행복하게 웃는 사진 한 장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 캡션은 간단하게 10년 지나도 이놈들 똑같네. 이건 그녀 보라고 올리는 게 아니야. 그냥 형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는 거야. 근데 그녀가 우연히 보면 나 없이도 저렇게 잘 지내? 하면서 묘한 질투가 피어오를 거야. 자, 이거 제대로 잡았지? 다음은 그녀가 연락 왔을 때 대처법이야. 가보자. 자, 우리 형들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침묵도 지키고 SNS에서 유령도 됐고 삶도 멋지게 가꿨지. 이제 대망의 5번째 행동 강령이다. 드디어 그녀에게서 카톡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순간이 진짜 시험대야. 여기서 한 방에 망칠 수도 관계의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어. 핵심은 딱 하나야. 따뜻하지만 바쁘게 대응하기. 한국 남자들, 특히 우리 같은 형들은 그녀 연락 오면 2가지 극단으로 치닫지. 하나는 유치한 복수심에 네가 나 무시했지? 나도 무시해줄게 하면서 하루 넘게 답장 안 하고 결국 누구세요? 같은 싸늘한 단답 보내는 거. 아이고 형들, 이건 그냥 나 삐졌어 라고 동네방네 광고하는 꼴이야. 반대로 연락 오자마자 1초 만에 칼답하면서 헐, 드디어 연락했어. 오빠, 진짜 너 기다렸다고 하며 감정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것도 최악이야. 이건 우리가 쌓아온 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야. 우린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잡아야 해. 어떻게?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하지만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대화를 내가 먼저 끝내는 거야. 예를 들어 그녀가 오빠 잘 지내?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라고 보냈다고 쳐. 최악의 답장은 헐, 당연히 잘 못 지냈지. 매일 너 생각했는데 뭐 했어? 이건 그냥 나 아직도 너한테 목매고 있어 라고 인증하는 거야. 대신 이렇게 답해봐. 웬일이야? 오빠 당연히 잘 지내지. 요즘 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네. 재밌어.
너는 별일 없고. 이 답장의 포인트는 뭐냐? 첫째, 웬일이야로 가볍고 여유로운 반가움을 보여줘. 둘째, 당연히 잘 지내지로 내 삶이 흔들림 없다는 걸 강조해. 셋째,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네로 허세 없이 바쁜 이유를 던지고 너는 별일 없고로 그녀를 배려하며 성숙함을 보여주는 거야. 그녀가 다행이다. 나 그냥 회사 다니고 집 가고 뭐 똑같지 라고 답하면 여기서 질질 끌지 마. 딱 한두 마디 더 주고받고 내가 먼저 끝내야 해. 예를 들어 다행이네.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 시간 훌쩍 갔네. 나 지금 팀원들이랑 회의 들어가야 해서 이만. 다음에 또 얘기하자. 이 마무리의 핵심은 대화를 끝내는 이유가 너랑 얘기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 삶이 바빠서 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거야. 한국 드라마에서도 보면 여주가 남주한테 연락했는데 남주가 쿨하게 나 바빠 다음에 보자 하면 여주가 더 궁금해하잖아. 이게 바로 그 심리야. 그녀는 내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야. 뭐지, 이 남자? 하면서 형을 다시 생각하게 돼. 이 짧은 대화가 형의 가치를 다시 각인시키고 관계의 주도권을 형 손에 쥐어주는 거야. 자, 이거 감 잡혔지? 다음은 이 대화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비법. 가보자. 자, 우리 형들 따뜻하지만 바쁘게 대응하는 법까지 잘 익혔지? 이제 5번째 행동을 심화시키는 6번째 행동 강령으로 가보자. 이건 진짜 마법 같은 기술이야. 이름하여 열린 고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떡밥 던지기야. 형들 한국 드라마나 넷플릭스 보다가 제일 중요한 순간에 계속하려면 다음 편을 보세요 하고 끝나는 거. 그 짜증나는 기분 기억나지? 다음 화가 궁금해서 미칠 것 같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나잖아. 이게 바로 인간의 뇌가 미완성된 이야기를 못 참는 심리 때문이야. 우리는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야. 그녀와의 짧은 대화 속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떡밥을 살짝 던져놓고 자세한 설명 없이 대화를 끝내는 거지. 어떻게 하냐고? 간단해. 예를 들어 그녀가 오빠 이번 주말에 뭐 해? 라고 물었어. 최악의 답장은 그냥 친구 만나서 카페 가고 술 한잔 할까 해. 야, 이건 너무 뻔해서 그녀가 더 궁금해할 여지를 주지 않아. 대신 이렇게 답해봐. 주말? 나 이번 주말 좀 특별한 도전 하나 준비하고 있어서 정신없을 것 같네. 다 끝나면 얘기해줄게. 이게 포인트야. 특별한 도전이라는 떡밥을 툭 던지고 구체적으로 뭐냐고 물어도 나중에 알려줄게 하면서 대화 끝내는 거야. 절대 허세 부리거나 잘난 척하는 뉘앙스로 보이면 안 돼. 그냥 맞다. 나 이런 거 하고 있지. 하듯 무심하게 던져야 효과 만점이야.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MC가 떡밥 던지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시청자들이 계속 궁금해하잖아. 그 원리야. 왜 이게 먹히냐? 이 작은 떡밥 하나가 그녀 머릿속을 계속 맴돌게 해. 샤워하다가 잠들기 전에 대체 그 도전이 뭐지 하면서 형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 그녀가 요즘 뭐 새로운 거 없어? 라고 물으면 최근에 진짜 흥미로운 거 하나 시작했는데 아직은 비밀 프로젝트야. 성공하면 제일 먼저 보여줄게. 이렇게 답해. 비밀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그녀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춤을 출 거야. 이건 형을 뻔한 남자가 아니라 궁금하고 알고 싶은 남자로 만드는 기술이야. 한국 남자들, 특히 우리 형들, 평소엔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하잖아. 이제 그만. 이 떡밥이 그녀가 형에게 다시 연락할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야. 자, 이거 제대로 감잡았지? 다음은 형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법 가보자. 자, 우리 형들 떡밥 던지는 기술까지 잘 익혔지?
이제 7번째 행동 강령으로 들어가자. 이건 진짜 강력한 무기야. 이름은 압도적인 안정감 보여주기야. 한국 남자들, 우리 특히 이거 잘 알지? 여자들이 진짜 원하는 남자는 겉으로 번지르르한 허세쟁이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남자야. 이건 마치 한국 드라마에서 위기의 순간에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남주 같은 거야. 그녀가 형을 볼 때 이 남자는 나를 절대 불안하게 안 만들겠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거야. 이게 바로 형의 매력을 하늘 끝까지 끌어올리는 비결이야. 이걸 어떻게 하냐? 핵심은 형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어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녀와 마주쳤다고 치자.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잘 지내? 하면서 어색하게 웃거나 반대로 쿨한 척하려다 어정쩡하게 오랜만이네 하면서 오바했을 거야. 둘 다 NG야. 대신 진짜 안정감 있는 남자는 이렇게 해. 그녀가 오빠 오랜만이라고 하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라고 여유롭게 답하는 거야. 절대 허둥대지 말고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그래, 멋지게 잘 지내는구나 하면서 가볍게 대화 마무리하고 나 약속 있어서 가봐야겠네. 또 보자. 하고 자연스럽게 떠나. 이게 전부야. 이 짧은 만남이 그녀 머릿속에 쟤 진짜 단단한 남자네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야. 이 안정감은 한국 문화에서도 엄청 중요해. 우리나라에선 불교나 유교 영향 때문인지 속이 깊은 남자, 흔들리지 않는 남자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잖아. 이건 스토아 철학이랑도 비슷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신경 안 써 라는 마인드야. 그녀가 연락 안 했다고. 그건 그녀 선택이지 형의 가치와 상관없어. 그녀가 갑자기 쌀쌀맞게 굴어도 그건 그녀의 문제야. 형이 무너질 이유가 없어. 예를 들어 그녀가 카톡으로 오빠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라고 물으면 하하, 그냥 내 페이스대로 잘 지내는 중이야. 너도 잘 지내지? 라고 답해. 이건 내 삶은 너 없이도 완벽해 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하면서 동시에 따뜻함을 잃지 않는 거야. 그녀가 형의 이 단단함을 느낄 때 그게 진짜 매력으로 다가가는 거야. 자, 이 안정감의 힘 제대로 느꼈지? 다음은 형의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가보자. 자, 우리 형들 여기까지 쭉 따라오면서 침묵, SNS 유령되기, 멋진 삶 보여주기, 사람들 챙기기, 따뜻하지만 바쁜 대응, 떡밥 던지기, 그리고 압도적인 안정감까지 다 익혔지? 이제 8번째이자 마지막 행동 강령. 이건 진짜 형의 인생을 바꾸는 핵심이야. 바로 형의 삶의 중심을 찾는 거야. 이건 단순히 그녀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기술이 아니야. 이건 형이 진짜 주인공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야. 한국 남자들, 우리 특히 이거 놓치기 쉬워. 연애든 커리어든 뭔가에 꽂히면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몰두하잖아. 특히 그녀가 형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빨아들였다면 이제 그걸 돌려놓을 때야. 삶의 중심 찾는다는 게 뭐냐? 형만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거야. 한국에서 남자들 커리어에 미치거나 취미에 미치거나 둘 중 하나지. 예를 들어 회사에서 늘 하던 루틴 업무 말고 진짜 형이 인정받고 싶은 프로젝트 하나 골라서 몰두해봐. 팀장한테 이거 제가 맡아서 끝내보겠습니다 하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거야. 아니면 취미로도 충분해. 한국 남자들 사이에서 요즘 핫한 거 있지. 캠핑, 등산, 서핑, 아니면 집에서 맥주 양조 같은 거라도 좋아. 내가 아는 형 하나는 주말마다 한라산 트레킹하면서 사진 찍는데 푹 빠졌어. 그 형 인스타 보면
한라산 정상에서 커피 내리는 사진에 이 맛에 산다. 캡션 달려있는데 그게 진짜 멋이야. 이런 거 하나만 제대로 찾아도 형의 하루하루가 충만해져. 왜 이게 중요하냐? 삶의 중심이 생기면 그녀의 연락 하나에 형의 기분이 롤러코스터 타지 않아. 그녀가 오빠 잘 지내 하고 카톡 보내도 오 그래 나도 잘 지내 하면서 여유롭게 답할 수 있는 거야. 이건 허세도 연기도 아니야. 진짜로 형의 삶이 단단해지니까 가능한 거지. 한국 드라마에서도 보면 여주가 결국 반하는 남자는 자기 삶에 확고한 중심이 있는 남자야. 회사에서 인정받거나 취미에서 성취감 느끼는 그 에너지가 그녀를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거야. 예를 들어 형이 요즘 사진 찍는 데 빠졌다고 치자. 그녀가 오빠 요즘 뭐해? 물으면 아 최근에 사진 좀 찍고 있어. 지난주엔 새벽에 바다 찍으러 갔는데 진짜 대박이었지. 너도 사진 좋아해? 이렇게 답해봐. 이건 떡밥도 던지면서 형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보여주는 거야. 그녀는 그 에너지에 끌릴 수밖에 없어. 자, 이 중심 잡는 법 제대로 느꼈지? 다음은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형의 삶을 완성하는 법이야. 가보자. 자, 우리 형들 여기까지 쭉 달려오면서 8가지 행동 강령을 다 배웠지. 의도적인 침묵, SNS 유령되기, 멋진 삶 보여주기, 내 사람들 챙기기, 따뜻하지만 바쁜 대응, 떡밥 던지기, 압도적인 안정감, 그리고 삶의 중심 찾기까지. 이 모든 게 단순히 그녀의 관심을 다시 끌어오려는 기술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근데 형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자. 이건 단순한 연애 전술이 아니야. 이건 형의 마인드셋을 완전히 바꾸는 여정이야. 한국 남자들, 우리 특히 이거 놓치기 쉬워. 연애에서 성공하려면 기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형의 내면이야. 이 행동들 하나하나가 왜 효과적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봐. 침묵은 형이 그녀의 반응에 목매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어. SNS에서 유령되는 건 형의 에너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렸지. 멋진 삶을 보여주는 건 형이 그녀 없이도 충분히 빛난다는 걸 증명했고, 사람들을 챙기는 건 형의 삶이 이미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걸 보여줬어. 따뜻하지만 바쁜 대응과 떡밥 던지기는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도 주도권을 형 손에 쥐어줬고, 안정감과 삶의 중심은 형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남자라는 걸 각인시켰지. 이 모든 게 합쳐지면 뭐가 되냐? 바로 자기 효능감이야. 심리학적으로 이건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믿음이야. 한국 드라마에서도 보면 진짜 매력적인 남주는 늘 자기 삶의 주인공이잖아.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야. 이제 이걸 마인드셋으로 바꾸는 법을 보자. 형이 이 행동들을 따라하면서 느낀 게 있을 거야. 처음엔 어색하고 이게 진짜 되나 싶었겠지. 근데 하나씩 해보면서 점점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을 거야. 그녀의 카톡 하나에 심장이 쿵쾅거리는 대신 그래, 연락 왔네. 나중에 답해야지 하고 여유롭게 넘길 수 있게 됐지. 이게 바로 마인드셋의 변화야. 형은 이제 그녀를 쫓는 게 아니라 형 자신의 삶을 쫓는 남자가 된 거야. 이 변화가 진짜 큰 거야. 이건 단순히 그녀와의 관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형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거야. 이제 형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필요 없는 그 자체로 완전한 남자야. 자, 이 마인드셋 제대로 느꼈지? 다음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더 깊은 이유로 들어가 보자. 계속 따라와. 자, 우리 형들 여기까지 오면서 8가지 행동 강령과 그 뒤에 마인드셋 변화를 배웠지. 이제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더 깊은 메시지를 짚고 넘어가자.
이건 단순히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는 기술이 아니야. 이건 형의 자존감과 독립성을 되찾는 여정이야. 한국 남자들, 우리 특히 이 부분에서 자주 흔들리지. 연애하면서 내가 더 잘해야 해. 내가 부족해서 그녀가 떠난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잖아. 특히 한국 문화에서 자존심은 중요한데 이상하게 연애에선 그 자존심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그녀에게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 근데 형들, 진짜 자존심은 뭐냐?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야. 이건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고 내 가치를 내가 먼저 인정하는 거야. 생각해봐. 형이 그녀의 카톡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밤새 핸드폰 쳐다보던 그 모습. 그건 형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었어. 그건 형의 가치를 그녀 손에 맡긴 거야. 근데 우리가 배운 행동들, 침묵, SNS 유령되기, 멋진 삶 가꾸기, 사람들 챙기기, 따뜻한 대응, 떡밥 던지기, 안정감, 삶의 중심 찾기, 이 모든 건 형이 그 가치를 다시 자기 손으로 쥐는 과정이었어. 이건 그녀를 조종하려는 게 아니야. 이건 형이 독립적인 남자로 거듭나는 거야. 한국 드라마에서도 진짜 멋진 남주는 누구야? 여주가 떠나도 세상이 무너져도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남자지. 그게 형이 되어야 할 모습이야. 이 자존감과 독립성이 왜 중요하냐? 이건 단순히 연애를 잘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야. 이건 형이 인생에서 어떤 관계를 맺든 어떤 도전을 만나든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는 거야. 그녀가 형을 다시 찾든 찾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형이 이제 자기 삶의 주인공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그녀가 연락해서 오빠 진짜 변했네라고 해도 형은 하하 그냥 내 갈 길 가는 중이야 라고 웃으며 답할 수 있어. 이게 진짜 자존감이야. 한국 속담에도 있지. 내 그릇을 먼저 채워야 남을 채울 수 있다. 형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기 삶을 사랑할 때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 그녀도 그 에너지에 끌릴 수밖에 없어. 자, 이 깊은 메시지 가슴에 새겼지? 다음은 이걸 비유로 풀어보는 거야. 계속 따라와.